내 파트너가 다른 사람하고 다양한 성적인 체위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자. 그리고 다른 질문은 내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그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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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라일라 W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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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라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, 이 노래 아시죠? 네. 어떤 분이 그때 댓글로 노래 못하게 생겼다고 하던데 사실은 노래를 잘 못합니다. 그런데 이 노래는 참 좋아했어요. 그래서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기도 했어요. 그리고 그 왠지 노래가 주는 좀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좀 박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노래를 가끔 부르기도 했고, 그것도 여러분들 보면 남자분들 중에서 이 노래가 18번인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 노래 가사 가지고 오늘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이 노래는요, 1968년에 영국 웨일즈 출신인 탐 존스의 노래입니다. 이 노래로 굉장히 유명해졌죠. 그래서 이 노래가 한국에서는 조영남 씨가 번안해서 불렀어요. 그런데 굉장히 시원하게 멋있게 불렀는데 그때 한국 정부 박정희 정권 때 그 폭력 범죄를 묘사하는 노래로 분류돼서 20년 동안 금지곡이 되기도 했습니다. 하긴 뭐 그때는 동백아가씨는 외색이 짙다고 또 못하게 하고 송창식의 고래사냥은 또 뭐 젊은이들에게 어떤 뭐 패배의식 혹은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노래는 그럴만 했더라고요. 자, 이 노래 가사가 조영남 씨가 번안을 해서 부른 노래는요,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집 앞을 밤늦게 지나다가 그 여자의 창가에 어른거리는 두 사람의 사랑을 나누는 그림자를 본 거죠.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노래였어요. 그런데 실제 이 가사에서는 이 남자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보고 돌아가지 않아요. 돌아가지 않고 숨어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상대 남자가 가버리고 난 후에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.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자가 문을 열죠. 그런데 그 여자가 웃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비웃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어쨌든 그 여자가 웃고 있었는데 내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여자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. 이게 바로 그 노래 가사입니다. 결국 뭐냐면 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. 너무 무섭지 않아요? 요즘은 뭐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해서 죽임을 당하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렇게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Went out of my mind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. 이거 뭐냐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. 내 마음이 나가버렸어.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 노래를 보면 딜라일라는 여러분 아시죠? 데릴라라는 이름이거든요. 배신의 아이콘이죠. 삼손의 그 힘이, 가공할 힘이 이제 성서에,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. 그 가공할 만한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미인계로 그 사람을 그 유혹해서 굉장히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죠. 그리고 나서 삼손이 골아떨어져 있을 때 신호를 해서 불러서 블레셋의 병사들이 와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.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서 이때 삼손을 배신한 여자가 바로 딜라일라입니다. 물론 유태교 쪽에서는, 기독교 쪽에서는 그 딜라일라가 배신의 아이콘이었겠지만 아마 블레셋 쪽에서는 구국의 상징 아니었을까요? 역사라는 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. 어쨌든 이 딜라일라는 배신당한 비참함으로 그녀를 결국 죽이고만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를 표현한 곡이에요. 그런데 사실 이 남자가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눴던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물론 그 가사에는 She was my woman 이라고 하지만 내 여자였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뭐 스토킹이었을 수도 있고 짝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과거에 사랑했던 이 남자는 사랑이 끝나지 않았지만 정리된 여자일 수도 있는 거죠. 세상에 보면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너무나 많은 여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대부분 전 남편이었거나
전 애인이었거나 혹은 전 남자친구거나 혹은 현재 남자친구거나 현재 애인이거나 현재 남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는 참 많이 다르죠.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남자의 질투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남자의 질투는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접촉을 할 때 굉장히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자의 질투는 그 남자가 정서적으로 그 여자와 교류하고 있고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더 절망을 느끼고 질투에 불탄다고 해요. 물론 어떤 여자들은 내 남자가 그 상대 여자와 뭐 손을 잡았다거나 키스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분노할 수 있죠. 당연히. 하지만 참 많은 여자들이 남자는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접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인 어떤 그런 스킨십을 다른 남자하고 내 파트너가 했을 때 더 많이 화가 난다는 겁니다. 이 노래는요, 작사가인 베리 메이슨이 자기의 첫사랑 소녀 그 딜리아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었고요. 이 사람이 10대 소년일 때 휴가를 가서 만난 소년인데 이 여자도 나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더라.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다.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쓴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뭐 배신은 배신인 것 같아요.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그 질투로 내 여자를 죽인 거는 오셀로라는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있었죠. 오셀로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성적인 그런 사랑을 했다라는 부하의 그런 어떤 그 꼬드김만 듣고도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를 모래주머니로 눌러서 죽여버립니다. 물론 결국 자기도 자살했지만요. 남자들은 이렇게 정말 속수무책 화가 나는 것 같아요. 데이빗 버스라고 하는 진화 심리학의 대가죠. 이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. 그래서 남자들이 그 신체 접촉 또 혹은 여자들이 정서적인 접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쪽에 더 흥분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나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에 실험을 했대요. 우리는 한국에 대한 실험을 한번 알아보죠. 한국의 남자 대학생 100명, 여자 대학생 90명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나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상상하고 내 파트너가 다른 사람하고 깊은 감정적인 애착을 받는다는 상상, 두 가지 상상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너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 이거였어요.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어떤 다른 사람과 내 파트너가 성관계를 맺을 때 59%가 무려 화가 난다, 질투가 난다, 분노가 치민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. 여자들은 19%가 스트레스 받는다, 화가 난다, 질투가 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내 파트너가 다른 사람하고 다양한 성적인 체위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자. 그리고 다른 질문은 내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그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어느 쪽이 더 스트레스 받느냐고 물어봤거든요. 그랬을 때 역시 남자들은 53%가 다양한 그런 성적 체위를 통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했고 여자들은 이때 조금 높아서 23%가 기분 나쁘다,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질투를 느끼면 사실은 정말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참 어려워지죠. 여기 보면 went out, 내 정신이 나가버렸다, 내 마음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것처럼 질투 감정을 느낄 때 뇌를 스캔해보면 남자들은 훨씬 더 왜 신체나 내장 부위에 그것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 활성화가 됐고 여자들은 좀 더 이성적인 그런 인지기능 부위가 활성화됐다고 해요.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성관계를 하는 그런 질투 감정을 느낄 때 훨씬 더 본능적으로 질투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질투는 짝을 지키는 반응이기도 하죠. 그리고 질투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어서 작은 투정, 삐짐에서부터 정말 극단적인 행동, 아까 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행동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. 건강한 질투는 관계를 긴장하게 하고 또 생기 있게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지만 이 질투가 상대를 정말 왜 이성을 못 차리고 죽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섭죠.
남자는 여자의 성적인 정절에 굉장히 집착합니다. 그래서 자신은 자유롭게 번식하고 싶어 하지만 내 파트너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. 그거를 부성,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왜 사자나 침팬치나 보면 그 자기가 어떤 암컷하고 교미를 할 때 암컷이 낳았던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이거는 포유류인 경우에 더 강한데 사실 여자들은 얘가 내 새끼인가 별로 갈등하지 않아요. 병원에서 그 아주 옛날에 그렇게 뭐 아이가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지만 뭐 요즘은 거의 없는 얘기고요. 보통의 경우는 내가 낳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, 반쪽은 어쨌든 내 건 거죠.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가 당신의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. 그래서 이 남자들의 부성 불확실성 때문에 남자들은 내 파트너가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나 혹은 왜 스킨십을 막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른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가질 때 내 파트너가 가장 극한의 질투와 분노를 느낀다고 하고요. 여자는 그 남자가 감정적인 헌신을 다른 여자한테 할 때 더 그 극한의 질투를 느낀다고 하죠. 그건 아마도 나하고 내 아이에게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그 지원들이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겠죠. 단테가 그렇게 얘기했대요. 나의 피는 질투 때문에 끓는다. 참 괴롭겠네요. 그죠? 피가 끓을 정도면. 또 롤랑 바르트는 내가 그런 시시한 감정에 굴복한다는 게 너무 괴롭다. 이건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긴 하네요. 그렇죠? 자, 여러분 딜라일라라는 노래를 계속 18번으로 부르실 건가요? 이 노래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? 여러분들이 질투에 빠졌을 때 내가 그 질투 때문에 내 마음이 도망가지 않도록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좀 더 냉정하고 차가워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심호흡이 필요합니다.